얘기하고 뭐 개선문 앞에 가서 뭐 돌이 몇 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황홀하게 얘기하는 저는 그걸 보면서 뒤에서 너무 울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뭐가 하도 우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아주 굉장히 뭐 북한에 와서 굉장히 감격한 줄 아는 거죠. 나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요새는 그분이 하신 처신 이런 걸 듣지 이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 시절에는 박정희 독재 정권하고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박정희 정권하고 싸우다가 감옥을 3번이나 갔는데 북한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유신 독재보다 100배는 독재인 말이야. 이 수령 독재 앞에서 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계속 식량만 갖다 바치러 와야 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엉엉 울고 다녔습니다. 예. 그게 그동안 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런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건 뭐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더라고요. 게다가 저기 저 동북권의 사회주의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친북좌파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가 또 동생 철거해서 그때 저는 또 마침 미국에 여행할 때였습니다. 밤에 텔레비를 켜니까 그냥 사람들이 9,000명 정도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또 동생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는데 와 제가 그거 밤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나라 걱정하다가 밤잠을 못 잤죠.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업회장에서 그 다음부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조, 전무, 한총련, 법무련, 그 다음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민주연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원수도 한 30-40만 명 돼요. 물론 골수는 한 10,000명 이상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30-40명, 한 30-40명 모두 완전히 그냥 한통속이 돼가지고 사회 각계에 침투해서 나라 흔드는 일을 하는 거야. 모든 나라 흔드는 일, 뭐 반미, FTA, 반대, 뭐 이런 모든 다 그놈들이 한 거야, 그놈들이.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쨌든 간에 요번 메가다 동상 철거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메가다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이 세력은 그때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한 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그때 상륙작전만 없었더라도 우리 한반도가 통일됐을 텐데 메가다 때문에 분단됐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세력이라. 이거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똑 떨어지는 친북 좌파입니다. 완전히 100% 김정일 추종 세력.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저거 친북 좌파다. 우리가 왜 친북 좌파야? 왜 우리를 용공시해?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죠. 요번에는 아주 친북 좌파가 완전히 옷을 빨가벗고 딱 점란하게 우리 역사 속에서 자기 몸통을 보여준 사건이 메가다 동상 철거 사건이에요. 제가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참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그때 북한 그건 아니로구나.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시민단체, 제가 시민운동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 지도자들 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거기다 전부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단체는 메가다 동상 철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 그랬습니다. 모든 시민단체에 다 보내는데 어느 한 단체도 메가다 동상 철거 사건은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또 충격을 느꼈죠. 야,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이렇게 눈치만 보고 소신발언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제가 또 고민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그때 친북 좌파는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틀림없이 내 후배들이 서영석이 변절했다. 서영석이 꼴통 보수됐다. 그럴 텐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60이 다 돼요.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럴 때 꼴통보수 소리 들을 거 각오하는 거, 그 덤택이 짊어지는 게 그게 애국이다. 그렇게 생각. 그 다음부터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친북 좌파 척결이야말로 시대정신이다. 떠들기를 시작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김영석 목사는 진보 좋아하는데 저런 얘기하니까 저 사람 돌았나? 이렇게 돼버렸죠. 저는 절대로 돌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심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이상훈 장관 정부 전화해서 대한민국 이쪽에서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데 소 목사가 그동안 좌파하고 많이 싸웠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연사로 와라. 제가 사실 솔직히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왜냐? 저는 메가도동산 철거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들이 너무 꼴통 보수여가지고 이 진보 세력이 자꾸 메카시즘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메가도동산 철거 사건 딱 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평택에 가서 대모하러 갔죠. 평택에서 대모하러 갔더니 같이 간 사람이 전부 군인들밖에 없더라고. 서정갑 선생님부터 그런데 전부 군대들이 쫙 대모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군복이 입은 할아버지가 같이 대모하려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죽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야 참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분이야말로 애국자들이다. 저분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들이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스피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꼴통보수라 그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보수는 좋은 겁니다. 그랬죠. 보수는 좋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보수가 됩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보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에다 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다시 진보이고 싶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계속 진보적인 주장만 했다. 경제적인 위해서 외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노동자를 위해서 살고 북한동 보험도 없고 그저 가난하고 소외돼. 지금도 제가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무기한 단식을 6번이나 하고 나 이때까지 평생 사는 사람인데 내가 보수 소리 듣기가 싫어가지고 난 다시 진보이고 싶다. 근데 내가 진보가 되려면 어떻게 돼? 민주당이 친북 좌파하고 손을 끊어라. 너희가 손을 끊으면 그 다음날로 나는 다시 진보로 가겠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말이야.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또 전교조 설치는 꼴을 봐야 되는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난 못 보냐. 당신네들이 친북 좌파하고 손만 끊어라. 그러면 그게 당장은 당신네들이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면 당신네들은 반드시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나 같은 사람이 열렬히 지지해 줄 거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 거냐. 우리가 한나라당 꼭 좋아하는 거 아니다. 저거 웰빙정당에다가 말이죠. 저 기득권 세력에다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손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경실련 하면서 나는 딱 중도에 서가지고 진보가 잘하면 진보가 여당이 잘하면 여당 지지하고 야당이 잘하면 야당 지지하고 딱 중도에서 아주 폼 잡으면서 살았는데 노무현 정부 들었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노무현 정부가 너무 좌로 가서 국가보안법 다 폐지하겠다 그러고 무슨 과거사법, 언론법 막 이러면서 사학법 이러면서 가는데 이거야말로 도저히 안 돼. 내가 노무현 대통령 내 친구지만 할 수 없다. 결연하게 맞서 그 다음부터 제가 보수의 길로 간 겁니다. 중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다시 중도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친북 좌파하고 손 끊어라. 민주당이 당선돼도 나라에 흔들림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그것만 분명하다. 난 다시 중도이고 싶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하는 수 없다. 당신네들하고 내가 대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광주에 있는 기독교인, 전라북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수없이 하는 얘기는 그쪽은요, 기독교인 숫자가 많습니다. 광주에 있는 기독교인이 40%, 전라북도는 48%까지 올라갑니다. 그 광주에 있는 기독교인, 전라북도의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